네, 가정 독서 동아리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책을 읽는 동아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 독서 동아리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책을 읽는 동아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자녀와 엄마가 만나서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판을 크게 벌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희 자녀와 1대1로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급해서 그런지 엄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느긋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얘가 뭔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왜 이것밖에 모르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막 저절로 아이 앞에서 한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자꾸 체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와 정서가 좀 나빠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국어교사다 보니까 아이의 독서를 지도할 때 가정에서 좀 편한 분위기 속에서 묻고 답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가정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어떡하나, 아이하고 자꾸 내가 갈등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를 부른다고? 라고 좀 굉장히 좀 겁에 이렇게 차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이 책상 앞에 앉혀서 같이 이제 활동하자라고 할 때 저희 아이는 막 하기 싫다고 하고 딱 앉아서도 일단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내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 감정 소모의 과정을 싹 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모이자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 이제 가정 독서 동아리를 하기 때문에 거실에 싹 모이거든요. 모이기 때문에 친구랑 좀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본다 라는 생각에 이거 해야지 빨리 와 라고 하는 불필요한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고요. 내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만 막 한숨을 쉰다든지 그런 과정이 또 빠지게 됩니다. 아이한테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제 아이와 소통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얻어지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1대1로 하다 보면 제가 엄마고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걸 좀 가르쳐야겠다.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돼. 라고 생각한 것 위주로 자꾸 끌어가게 되는 면이 의도하지 않아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구와 아이가 이렇게 몰려서 앉아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서로 듣게 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돼서 어떤 글을 읽는 해석의 폭이 다양해진다, 깊어진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것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하다 보면은 SNS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면서 이것들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보면 어떤 정치적 성향이든 아니면 어떤 드라마 성향이든 이런 것들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의 어떤 SNS 활용하는 그런 연령도 낮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커진다라는 걸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급 활동을 할 때도 나랑 의견이 다른 친구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또는 너무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발견하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가정 독서 동아리를 하게 되면 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하나의 책을 읽을 때도 관점이 다 달라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갈등하기도 하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또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나랑 다른 것이 나쁘거나 이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는 불편한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맞춰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다양한 답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서 훨씬 좀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정독서 동아리를 해보니까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서 책을 선정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학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은 책, 권장도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책을 읽혀야 그것 자체가 학원의 좀 경쟁력이고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책을 읽혀야 다른 엄마들도 이런 책을 읽는구나 하실 텐데 저는 생각해 볼 때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림책을 충분히 읽히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글밥책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대화하기엔 초등 저학년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실제로도요,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긴 호흡을 가진 글밥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학원의 경우는 글밥책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이 시간 내에 다 같이 읽을 수가 없어서 보통은 숙제로 제시하더라고요. 숙제로 제시하면 미리 읽은 다음에 기억하고 기억한 걸 바탕으로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림책의 경우도 충분히 어떤 갈등의 요소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직접 읽어주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기억에 대한 부담, 숙제에 대한 부담도 없이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 생각한 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의 흥미, 발달에 따라 그 내용에 맞는 책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때그때 좋아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권장도서에 있는 내용도 좋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떤 글밥 수준을 높여주고 싶을 때도 우리 아이는 뭔가 과학의 특정 영역을 좋아해. 그러면 저학년이어도 글밥책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해. 라고 하면 그거는 글밥책이 아닌 그림책을 가져다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쫓아가는 그런 면에서 좀 힌트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면 학교에서 알림장을 써주시거나 하잖아요. 알림장 내용을 보면 이번에 우리 학급에서 좀 학생들이 복도에서 자주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담임 선생님이 알림장이 있으면 학생들의 다툼이나 갈등을 조율해 나가는 책을 읽히면 훨씬 그 흥미나 관심을 따라갈 수 있어서 그런 면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훨씬 재밌게 말할 거리도 많기 때문에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따라가시면 자녀들의 어떤 독서 지도에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